여러분, 대기업의 재고가 100조다. 그래서 대기업의 곡소리가 난다. 이 말이 여러분 점점 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고를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50조, 60조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요 2분기가 되니까 재고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2분기 대기업 재고 자산액은요 98조 1471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빨리 늘어나잖아요. 작년 2020년 2분기만 하더라도 76조 386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분기에는요 98조 1471억 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22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재고가 22조 원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빠진 곳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하고 세아베스틸 지주하고 여기를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요 이거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넘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입니다 100조가 넘어서 지금 106조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106조 원이 넘을 거다. 그러면 100대 기업에 이게 제기업 대기업이잖아요. 100대 기업의 재고 자산이 106조가 넘는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시장의 충격 어마어마하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충격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기업 곡소리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게 대기업 곡소리 다음에는요 줄폐업입니다. 줄파산이에요. 줄파산. 대기업도 줄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2021년 3분기 4분기에는 좀 줄어 들어갔어요. 2022년 1분기까지는 89조니까 89조 4675억 원이니까. 그런데 2분기에는 98조 1471억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포스코홀딩스와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합치면 106조에 106조.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위기 진짜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비 비축이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비 비축이. 그것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 비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세계에다가 판매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재고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투자할까요? 투자 못합니다. 생산도 위축이 되고 투자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기업들도 힘겨워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마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중소기업도 빚 때문에 죽어난다 하지만 대기업도 결국은 말입니다. 빚 때문에 죽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게 말입니다. 코로나19를 통제 방역을 하고 나서 국내가 소비가 엄청 위축이 됐잖아요. 그게 저는 현실이 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됐다고. 그러니 부채가 대기업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놀랄 노자예요. 2022년 2분기에
예, 대기업 100대 기업입니다. 100대 기업의 부채가 558조 7,055억 원입니다.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의 본예산이 얼마일까요? 607조 7천억 원이에요. 607조 7천억 원. 작년에 대한민국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본예산이 얼마였나 하면요. 558조였습니다. 558조. 자, 그러면 여러분, 예, 지금 100대 기업의 부채가 대한민국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다는 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부채 폭발, 지금 위험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쌓여가고 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심각한 양상으로 점점 가져간다는 사실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558조 7,055억 원이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자는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오죽했으면 고금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고금리에 이자 낼 돈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이 부채 비율이 뭐 34%인가요? 40%밖에 안 되죠. 낮은 기업이야 뭐 그나마 괜찮겠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자에 죽어날 거예요. 게다가 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원자재 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100대 기업 중에도 한계 기업으로, 다시 말해서 좀비 기업, 벌어서 영업이익을 내서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기업도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정경련의 분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말입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다. 한계 기업으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말입니다. 진짜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서 그 단서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제가 늘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대기업은 괜찮다 일변도였습니다. 수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대기업조차 지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 게다가 중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원청업체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돼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점점 가계부채가 폭발해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면 기업부채가 폭발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도 여러분 이제 틀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은요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오랫동안 부채 폭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황 생각했던 것보다가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든 그 부채 폭발의 상황이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채 폭발의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